많이 와봤지? 네, 오늘 못 봤습니다. 보고 왔으니까 사이드만 주고. 네, 그럼 사이딩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지금만 되시고 오늘 한분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팀 동생이 하나 전화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아까 보니까는 환자 정신 필링한 거 아이디가 안 올라가 있고. 네, 잘 적어놓고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피딩 입력이랑 그 아이오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이쪽으로 와봐. 내가 인계받아가지고 환자를 잘 모르겠지? 지금은 좀 바쁜 상황이니까는 내가 대략적으로 설명해줄게. 그리고 우리 시작하자. 보시면은 인계도 안 받았네. 다 아세요? 너도 이제 조금씩 일하다 보면 금방금방 익숙해져. 오늘 바쁜 거 같으니까 지금 바로 일하러 가자. 오늘 바쁜데 인계할 수 있겠어?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다음 근무자도 계속 바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내가 인계할게. 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유튜브 수능간호사 임신이 영상 오늘 꼭 챙겨보기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고맙습니다. 오늘 엄청 바쁘셨네요. 장난 아니었어 진짜. 오늘 인계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쌤이 내가 인계를 좀 줄게. 김쌤은 내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인계 줄 테니까 좀 들어봐. 내가 그럼 인계할게.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그럼 내일은 기대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인수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인수인계는 쉽게 말해서 물건을 전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란 간호사의 업무를 다음번 근무번 간호사에게 넘겨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수일은 입원을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담당해서 환자의 모든 영역을 관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며칠씩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대 근무로 나눠서 환자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인수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편근무를 해봐서 알지만은 보통 우리 공무원이라고 예를 치면은 오전 9시, 저녁 10시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뭐 다 못한 일이 있게 되면은 남아서 야근을 하던가 혹은 미뤄도 되는 일이면 다음날 미뤄서 하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호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대입 근무로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난다 하면은 밀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인수인계를 하고 다음번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근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일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은 전번이 못한 일을 꼭 그대로 다 이어서 해야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학생 선생님들 병원에 실습 가서 보시면 대의근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오후 5시, 6시가 넘고도 집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업무 시간에 발생한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다음번 선생님이 안 보내주니까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출근했는데 내 전번이 한 일들이 밀려서 내가 할 일이 넘쳐난다. 그럼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는 간호사 태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좀 안 좋게 보였다거나 이런 간호사는 잘 걸렸다 한 다음에 더 오히려 막말하면서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이 바로 태움 아닐까요? 실제로 2016년도 그 서울대 연구팀이 간호사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는데요. 괴롭힘은 인수인계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인수인계 시간에 자기한테 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때 생각나세요? 근무표가 딱 나오면 다음번 인계를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누구한테 인계 주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기도 했죠. 그리고 특히 막 진짜 무성 선배님이 막 출근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이미 그때부터 떨리고 난 그날 인수인계 망한 것 같아.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간호사계에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진짜 털려고 마음만 잡으면 먼지 하나까지 다 잡아서 털어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선배 간호사랑 후배 간호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아는 것부터 뭐 경험 이런 거는 이제 어떠한 짧은 시간에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연차의 거리는 간호사들은 정말 좁히기 힘든 거리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미운 털에를 박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진짜 이렇게 인수인계 때마다 탈탈 털리게 되면 진짜 눈물 나죠. 맞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간호사 태움이 공론화되면서 그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수인계 과정을 개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례는 병원장께서 직접 나서서 간호사의 태움을 없애고자 시도한 제도 중 하나를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요. 길고 불필요한 인수인계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임으로써 간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특히 환자가 많다 보면은 인수인계 시간이 막 1시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이 인수인계 시간을 15분 내로 단축되도록 이렇게 유도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인수인계 전 환자 파악을 위해 일찍 출근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만큼 오버타임이 발생하는데 이건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이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분들 특히나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건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수인계를 악용해서 태움이 발생한다면 이 인수인계를 없애버리면 간호사 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인수인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 길어지고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인수인계를 없애버린다? 이것 또한은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인수인계의 목적은 현재 환자의 상태와 간호,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에 오류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과 간호 업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수인계 시 의사소통의 오류로 간호사가 뽑은 것으로서는 부적절한 인수인계 내용, 기억의 한계, 팀워크의 부족, 피로, 스트레스,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지적 과부하를 들었고 환경적인 요소로는 인수인계 시 잦은 중단과 인수인계 지침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공동으로 진행한 인수인계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된 인수인계가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해줘 환자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과실이나 오류를 감소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수인계 핵심 요소로서는 중요한 내용 표준화와 그에 맞는 서식, 도구 및 방법의 개발, 인수인계 질과 측정의 강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교육과 코칭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191개 병원을 대상으로 인수인계 방법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중 카덱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의무 기록을 이용한 구두 인수인계 방법을 87% 이상 사용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인수인계의 포인트로 간호사 간 근무조 간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환자의 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환자 정보의 누락이 없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인수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간호사 인수인계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인수인계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소년 간호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사전에 인수인계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인계는 취업 후에 의료기관에 가서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부서마다도 인수인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간호사의 재량에 따라서 부서마다 이제 인수인계 방법이 이런 게 바뀌기도 하고 혹은 뭐 인수인계를 아예 없애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없앴더니 환자한테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시 부활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떤가요? 저희 부서는 전자의무 기록을 통한 구두인계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번 간호사가 자기 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환자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인수인계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3년차 이상 간호사들끼리의 인수인계는 전자의무 기록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환자를 동시에 이그잼하면서 구두로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서 간호사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간호 업무 효율성도 증대돼서 저희 부서의 자랑거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앞서 보신 자료에 나왔던 다양한 인수인계 방법들을 혼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수인계의 본질만 알고 있자입니다.
인수인계 본질만 알고 있으면 어떤 의료기관이든 어떤 부서를 가도 이 인수인계 표준 항목 안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국 각지에 있는 훌륭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간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이 인수인계 표준 항목,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얼른 인수인계 표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시죠. 인수인계 표준 항목은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바와 I pass the baton의 항목 14개 중 7개 항목으로 구성된 패스바가 합의 도출되었습니다. 입원 시, 재원 중, 퇴원 시 인수인계 항목을 구분하고 카덱스나 전자의무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항목과 부두인계 항목을 구분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후 상황별 인계 항목 및 부두인계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패스바는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인수인계 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 안에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전부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선택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퇴원 시 환자 인수인계 시에는 PAR 항목만을 인수인계하도록 권장하였고, 재원 환자 인계 시에는 PASSAR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환자 상황에 따라 좀 더 축약한 형태의 항목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표준 항목 패스바를 실제 적용한 인수인계하는 모습은 영상 뒤편에 준비해놨으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잘 보셨나요? 인수인계가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취업하기 전에 이 인수인계 표준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보시면 인수인계는 환자의 현 병력과 치료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따른 절차와 특이 사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규 선생님들은 사실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매우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신규 선생님들도 경력이 쌓여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료 경과가 예측이 가능하고 인수인계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인수인계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이 인수인계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더 좋고 더욱 효율적인 간호 문화가 정립되지 않을까요? 희망찬 간호 메시지. 좋은데요. 자, 그럼 끝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인수인계 표준 항목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인수인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갈까요? 잠깐. 갈 때 가더라도 저희가 하던 건 마저 해야죠. 갈 때가 끝인데. 네, 그거죠? 네. 늘 하던 거.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래도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 네. 우리 이제 인계 30분 남았으니까는 연습 한번 해보자. 일단은 요 환자분이 전동 예정이라는 가정하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제대로 된 인계 연습 해보자. 영상에서 봤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하겠습니다. 네. 홍소년님 75세 남성이고요. 현재 에큐트 콜란다이티스로 이미션 하신 지 일주일 되시는 분 인계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 멘탈은 지금 얼럿 하시고 AMBP 70 이상 타겟으로 뇌프레프리 테이퍼링 하여 최종 스탑하였고 지금 AMBP 65 이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 발탈 사인 모두 스테이블 하십니다. 환자 금일 오후 4시경에 전동 예정으로 간병은 아드님이 하시기로 했고 전동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내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동장 확인하고 부탁드릴게요. 깔끔한데? 오, 잘하네. 공부하고 연습을 했구나. 네. 오케이. 오늘은 김쌤이 인계한다니까 좀 들어가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여기 좀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이제 홍 쌤이 잘 봐주실 거거든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자 인계 드리겠습니다. 네. 김소년님 75세 여환으로요. 에큐트 콜란자이티스로 지금 어드미션 하신 지 2일째 되시는 분 인계 드리겠습니다. 환자 멘탈은 지금 얼러트 하신 상태고요. 환자 AMBP 70 이상 타겟으로 노래테이프 테이퍼링 하시면서 현재 0.1 마이크로 퍼 케이지 퍼민 유지 중에 있습니다. 환자 1시간 전부터 세츄레이션 90%를 낮게 체크를 해가지고 O2 2리터 서플라이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95%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콜란자이티스에 준해가지고 안티세포탁신 2g PID, 메트로니다졸 500mg PID, 아이브로 투약 중에 있고요. 환자 PTBD 가지고 있고 환자 100cc per 6hour, 6시간 동안 100cc 다크그린 컬러로 지금 배액되고 있습니다.
환자 PTBD 사이트로 NRS 2점 정도 마일드 페인 있으시고요. 4점 이상 되면은 프라마도 50mg RV로 폐활량 투여하고 있고 이펙트는 좋습니다. 환자 어제 그 어드미션 했을 때 당시 CRP가 15.57, 프로카시톤이 16.37, 라키트 27 보고되었었습니다. 환자 흡수 잘 되는 상태고요. 빼드는 움직임 제한된 상태라서 낙상 고위험군이시고 그 다음에 입참 중요험군으로 소원 응치가 없으신 상태입니다. 환자 한 달 전에 그 UTI로 본원 어드미션 했을 때 유린 컬처에서 VR이 동정되었던 분으로 지금 현재 표준 감염 지침에 따라서 선제 접촉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환자 sepsis 준해가지고 안티트리스 중으로 어제 검사한 펌컬처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됐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환자 VR이 결과에 따라서 접촉 격리 여부 결정될 예정입니다. 환자 O2 이날에 따른 30분 뒤 ABJ 팔로우 부탁드리고 환자 휘징 사운드 악화되거나 혹시 O2 디맨드 증가되면은 IMR 컨설트 예정이십니다. 환자 보호자분은 지금 아드님으로 교수님 면담에서 현재 중환자실 대기실에 계시고요. 교수님 오시면은 보호자들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했어요. 네, 그러게 또 오프선데 푹 쉬시고 다음에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생했어. 계속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질 거야.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만 좀 이러면서 네, 쌤 실력이 늘면은 인수인계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이렇게 좀 프리세터 기간 때는 어차피 우리 홍쌤이 또 이제 지켜주기도 하니까는 아니야. 이거 끼리릭 소리가 나오네.